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매일매일이 새롭게 기록이 깨지는 날이 될 줄이야. 이렇게 분위기가 급전환될 줄은 잘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 2달간의 급상승하던 집값이 말달리기를 계속하고 있을 때 전혀 새로운 방향은 단기간 안에 그 분위기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10월은 역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달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렇게 새 지평을 열어야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곡해된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니 무슨 한국이 중국이나 홍콩 혹은 싱가포르 같은 금융입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출 강국은 맞지만 근데 얘네들과 거의 비등비등한 집값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정도로 지나친 가격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는 그런 자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바로 옆 나라 일본은 엄청난 경제 강국의 면모를 가지면서 엔캐리 자금이라는 변수로 미국 증시를 쥐락펴락할 정도의 통화 가치를 가진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도쿄 중심부만 살짝 벗어나면 대부분 전국적인 집값 수준이 3억에서 4억 수준입니다. 아무리 비싸봤자. 물론 1990년대 집값 버블이라는 된소리를 30년 동안 맞았기 때문에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아픈 만큼 시장이 성숙이 되어 있는 거고 한국장은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좀 아슬아슬한 그런 편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선진국들이 걸어갔던 자산시장의 해체와 이 재편이라는 과정은 꼭 겪어야 할 과정인 것처럼 고스란히 그 궤적으로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전체적인 자산 히스토리 구도를 보면 한국 부동산은 아픈 만큼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집값이 2000년대 최고점을 찍었던 시대는 완전히 저물어 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는 건 확실합니다. 2024년도가 고금리 시대에서 피벗이 되면서 아이러니하게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부터 이런 분위기는 물밀듯이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국 고금리가 눌러놓은 시장은 금리를 풀면서 오히려 자산 시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흔히 통화 가치가 유동성 확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반대로 자산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한국장은 예외란 얘기죠. 이유는 부채 문제 때문에. 부채가 자산이 될 수 없는 시대가 3년상간에 완전히 확고하게 세팅이 된 건 더 이상 레버리지는 금융시장에선 부실로 척결 대상 1호로 점 찍어 놓은 듯한 분위기. 현금 축적의 수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냐 아니면 상실이냐 결정이 될 만큼 모든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 통화 가치 대비 올라야 하는데 유독 달러만 제외하고 다른 자산 가치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그런 위기선상에 서 있다는 얘기죠. 이걸 지금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양반이 떠들고 있는데 이분은 늘 이런 식으로 극적인 발언들을 몰고 다녔던 사람이어서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분이 하는 말 중에 현금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의 여부가 기회의 절반을 먹고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이 된다 라는 말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결국 안전자산으로 집약되고 또 집약됐던 한국에선 아파트. 결국엔 지금 현금이 돌지 않아서 시장이 지금 잠식 상태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대출로 남의 돈 끌어들여서 아파트 가치를 눌러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통수가 깨지도록 통타당할 수밖에 없는 건 시대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부채는 자산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위험으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왜 달러에 집중합니까? 부동산, 금, 은, 비트코인, 별의별 모든 자산 움켜쥐고 있어봤자 현금 확보하지 못하면 그냥 그저 기대 심리가 만들어 놓은 가치의 허상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전기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달러의 가치를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기축통화국의 힘이라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남의 돈으로 끌어안은 자산은 결국 금융시장의 가치 판단 기준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파트는 가치 기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 모드로 질주를 못하게 생겼어요. 당장 금융시장에서의 황금성이 지금 너무나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대출이 70% 이상의 아파트는 한국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버리면 아무런 가치 교환의 수단이 되지 못하죠. 불어오는 쓰나미 같은 금융 대변화 앞에서 속절없이 그 가치의 기준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돼서 국민 75% 이상이 자산시장에 아파트를 때려 넣은 게 가장 지금 위험한 수순으로 가고 있는 명확한 지표라는 얘기고, 그러니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침이 튀도록 얘기하는 거죠. 유동성이 넘치는 시대에 유동성을 확보를 하지 못하는 유령 자산들, 특히 한국 아파트는 가장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 가능성 크고, 금, 은, 비트코인 대부분 위험 회피 심리,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쌓아놓은 가치들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경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바로 서울 매물량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냥 숫자만 봐도 아비규환의 소리가 들리는 듯 보이죠. 어제 86,000건을 찍은 기록은 오늘 87,000건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83,000건에 머물고 있었던 이 기저의 심리는 바로 하느니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집값은 역으로 폭등할 거라는 이상한 회로가 머릿속에서 돌기 시작을 했는데, 여실히 일주일도 안 돼서 집주인들이 뼈저리게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고, 도저히 이 가격표로는 쇼부를 칠 수 있는 생각이 안 드니까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딱 숫자만 봐도 사람 심리가 읽혀지지 않습니까? 83,000 부분에서 기대를 가지고 언제든 가격표를 다시 상승으로 바꿔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급격하게 기준금리 인하라는 영향이 그리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하자 85,000건으로 늘었다가 다시 83,000건으로 혹시나 한번 뒤를 더 돌아보는 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살짝 줄었다가 대폭 86,000건으로 터져 나오고 87,000건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죠. 본격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물 저항선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죠. 가격표는 이제 본인 의사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고, 빨리 팔고 테러를 확보하자는 급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매가 폭증할 가능성 높고요. 이런 금매가 결국 가격 하한선의 기준을 더욱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이 모든 물량들은 대부분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적인 독특한 캐릭터, 바로 부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놓은 집들 대출 문제 깨끗하게 해결이 됐을 것 같습니까?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 선순환이 막혀가고 있는 상황에선 중도 상환 쉽지 않죠. 대부분 부채를 물고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집을 팔아야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 물건을 내놓은 집주인 입장에선 더욱 급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자산시장의 원리를 이해할 때 한국은 예외적인 상황, 이 부채 문제가 모든 시장의 서론, 본론, 결론까지 잡아먹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안 먹혀.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돌아가지 못하는 건 오롯이 어마무시한 부채에 물려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일례로 지금 DSR 규제 2단계가 실행이 되는 와중에 있는데, 실제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의외로 적다는 부분, 이로 인해서 가계대출 중에서 60% 정도가 DSR 규제에서 예외사항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액수만 해도 118조 정도 된다고 하죠. 한국경제에서 단독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액수만 해도 118조 정도 된다고 하죠. 소득 규제를 기본적으로 받지 않으면 DSR 규제에서 벗어나는 궤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다시 DSR 규제를 더 강화한다는 계획안까지 나오고 있죠. 주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은 아예 DSR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잔액은 거의 30조 가까이 증가하는 폭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액수로는 주택담보대출 9월 달에만 46조에서 30조 원, 거의 64% 정도를 차지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이건 우회로가 아니라 대로다, 대로. 그냥 전혀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구멍이 뚫린 거고, 가뜩이나 집요한 이 대출 수요가 이렇게 몰리기 시작을 한 건데,
심각한 건 이금융권에서 저축은행의 DSR 규제가 예외가 되는 비율이 거의 87%에 달한다는 사실도 상당한 건전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전세금, 이주비, 중도금까지 포함이 되어버리니까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는 무조건 대출을 물고 있다는 것. 기록적인 8만 7천 건의 물량들 대부분이 빚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물건들일 가능성도 높아서 앞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물량 이마에는 금매라는 가격표가 딱 붙을 가능성이 크고 당연히 집값은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상황에서 대출금은 매일매일 집주인을 향해서 아우성이죠. 밥 달라고 아우성이 아니라 돈 달라고 아우성. 한 달에 한 번 꼭 제대로 차주들을 매기고 있는 금리, 기준금리는 내려갔는데 거꾸로 은행금리는 주택담보대출 부분에서 지금 7% 육박하는 그런 금리 수준으로 물살을 거스르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변동형이 들썩거릴 수밖에 없는 것도 지금 코픽스 금리,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건데 다시 오르고 있고 은행채 금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 집을 내놓는 분들이 마음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카카오뱅크, 인터넷 뱅크들은 변동형 주담대 상단이 7.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런 기세라면 주담대 8%대도 육박할 수 있는 그런 상단점을 찍을 수 있을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의 시간대라는 것. 기준금리 인하는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내린 게 아니라 침체 국면에서 찍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하나가 나라 전체의 경기를 들어올릴 만한 힘은 거의 없다고 무방하죠.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응급처치인데 응급처치로는 이 수술이 필요한 환자 살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수술대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그렇게 속도를 낼 만한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가뜩이나 PF 문제도 걸려있고 이금융권 건전성 문제 그리고 대출 수위가 너무 올라온 상황에선 급격한 해법을 내놓기란 여간 까다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데 앞으로 대출 규제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금리는 8%선까지 변동금리에서 나오는 이 기록적인 금리 상황도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게다가 매물 폭증과 반대되는 거래량 급감은 역대급으로 지갑에 빗장을 딱 걸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이 10월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파트 시장은 이전에 구가했던 어마무시한 부채 위에서도 거뜬히 그 부채를 넘어섰던 차익을 낼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되지 못하는 그냥 그렇게 낙동강 쪽으로 흘러가는 알들이 될 가능성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상황, 의자를 좀 길게 뒤로 쭉 빼놓고 지켜보시면 확실한 해법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게 될 겁니다. 좋은 기회, 골든타임 반드시 잡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대급 기록이 매일매일 갱신이 되고 있죠. 결국 궤적의 숫자 안에는 심리가 급하게 말달리기를 하고 있고 채찍 소리는 더욱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나온 물량 죄다 부채를 물고 있어서 빨리 팔지 않으면 정리가 되지 않을 거고 가뜩이나 금리는 미친 듯이 기준금리와는 반대로 시중은행 금리 7% 뚫고 8% 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더욱 급한 마음은 가격표를 바꿔달게 될 거고 현금이 담보되지 못하는 아파트는 최후 어떤 결과를 맞을지는 이미 금융시장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